공적 부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 이민자 60% 이상이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됐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주의 불법 체류자들이 내는 세금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연방 이민당국과 뉴저지 주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자 수가 지난 회계년도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뉴욕시 공익옹호관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 부조 개정안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비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자도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적 부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 이민자 60% 이상이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됐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발급 등을 제한하는 공적 부조 수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민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2년에서 2016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4만 1,000명 중 36%인 14,000여 명만이 영주권 승인 심사를 통과했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적 부조 개정안에 적용되는 한인 영주권 취득자가 2만 7천여 명으로 64%가 영주권 취득에 실패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이 시행됐을 경우 한 가지의 공공복지 혜택을 받아 기각 대상자로 분류됐을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전체의 28%로 12,000명이었으며 두 가지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영주권 취득자는 24%, 세 가지 혜택은 9%, 네 가지 혜택은 2%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미국 내 전체 영주권 취득자 100만여 명 중 한 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받아 영주권 기각 대상자로 분류됐을 취득자는 60%로 조사됐습니다. 공적 부조 수혜 개정안은 어제까지 의견 수렴 기간 동안 14만여 명이 자신의 의견을 연방정부에 전달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접수된 의견들을 분석해 개정안에 대한 수정 여부를 결정한 뒤 최종안을 다시 연방관보에 게재해 즉시 또는 30일에서 9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에 시행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새 공적 부조 정책은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섹션 8 주택 보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처방약 보조 등과 같은 비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자도 영주권 취득을 제한받게 됩니다. 미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납부한 세금이 117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가운데 뉴욕주가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걷는 세금 징수액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가 퓨 리서치센터의 주별 불법 체류자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2016 회계년도 불법 체류자 세금 납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적으로 주세와 지방세 등 불법 체류자들이 납부한 세금은 117억 3,996만 1,0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는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들은 합법적인 신분 취득을 대비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32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텍사스가 16억 달러로 2위, 뉴욕주가 11억 달러로 3위에 올랐습니다. 뉴욕 다음으로는 일리노이 7억 5,900만 달러, 플로리다 5억 9천만 달러, 뉴저지주 5억 8,700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는 85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주택 보유율은 19%로 연간 가족 평균 소득은 3만 3,300달러였습니다. 뉴저지주는 49만 8천여 명의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고 이 중 24%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연간 평균 소득은 3만 5,1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주 검찰이 연방 이민당국에 불법 체류자 단속 협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과 뉴저지 주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뉴저지주 검찰이 연방 이민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협조를 금지하는 사실상 피난처주를 표명하는 정책을 내놓자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뉴저지 지부는 불법 체류자 색출 작전을 강화할 것이라는 협박성 경고를 내놓고 지난주 뉴저지에서 대규모 기습 단속을 펼쳐 총 10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 주의회가 공식 상정돼 있는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취득 자격 부여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주 상원 지도부는 어제 법안을 상정한 주 의원들과 법안을 지지하는 진보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조속한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의 신분증 발급 기준을 준수하는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을 위한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운전면허증은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과 다른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작되며 신분 증명이 아닌 운전 허용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 필 머피 주지사는 찬성 입장을 밝혔고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 역시 본회의 표결에 붙이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자 수가 2010년부터 매년 줄어들어 지난 회계년도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2001년 이후 군 입대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약 13만 명 수준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이민자 12만 9,587명이 군 복무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파병 중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11,483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11만 8,104명은 미국 내에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은 꾸준히 증가하다 2009-2010 회계연도에 11,230명을 기록했으나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지난 회계연도에 4,135명을 기록해 전 회계연도에 비해 약 43%가 감소했습니다. 2007-2008 회계년도 이후에 해외에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총 7,204명이었는데 그중 주한미군으로 시민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1,038명으로 이라크, 일본 다음으로 많았지만 지난 회계년도에 한국에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총 7명에 그쳐 전 회계년도에 64명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최초의 한인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후 3차례 연임에 성공하며 뉴욕주와 시를 위해 활동해온 론킴 하원의원이 뉴욕시 공익옹호관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이 어제 로컬 경제와 뉴욕 공교육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고 이민자 커뮤니티와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뉴욕시 공익옹호관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제2본사 부지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를 선정한 이후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론킴 의원은 소상공인과 이민자들이 느끼는 실생활 속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거대한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보다 가계 부채, 학자금 빚을 줄이고 소규모 로컬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욕시 공교육에 대해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욕시 특수목적고 시험 폐지안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공교육 쇄신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론킴 의원은 공립학교의 인종분리 현상은 특목고 입시가 만들어낸 현상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투자 부재에 따른 것인데 마치 아시안들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려고 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가며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이 1살짜리 아기를 엄마에게 떨어뜨리기 위해 무력을 행사한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에 뉴욕시경 4명에서 5명이 1살짜리 아기를 엄마에게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동영상을 공개한 목격자들에 따르면 뉴욕시 경찰들이 9일 브루클린 푸드스탬프 사무실 바닥에 앉아있던 자스민 헤들리에게 나가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헤들리에게서 아기를 강제로 떼어놓으려는 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해 아이를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들리는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체포된 후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한편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과 제임스 레티샤 시 공익옹호관 등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가난하다고 범죄자는 아니라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아기의 안전을 위해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의 운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전철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부 전철 구간의 운행 속도를 늘리고 신호 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혀 뉴욕시 전철의 운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TA는 뉴욕시 전철 현대화를 위한 400억 달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선 지난 주말 브루클린 N과 R 노선의 속도를 평소 시속 15마일에서 30마일까지 올렸으며 내년 봄까지 다른 노선 100곳도 운행 속도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철은 지난 1995년 윌리엄스버그 다리에서의 충돌 사고로 50여 명의 승객이 사망한 이후 안전 문제로 속도를 낮췄지만 속도에 대한 승객들의 불평이 많아 다시 최대 운행 속도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통국 앤디 바이포드 국장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 신호 시스템에서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포드 국장은 지난 여름부터 속도 유닛팀을 만들어 빈 열차에서 더 빨리 운행해도 되는 곳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왔으며 속도를 높여도 되는 130여 곳의 오작동 신호도 267개를 발견했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18 올해의 인물에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비판하는 칼럼을 쓰다 살해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등 진실을 추구한 언론인들이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오늘 카슈크지 등 진실을 추구하다 목숨을 잃거나 자국에서 탄압을 받은 언론인 등 수호자들을 올해의 인물로 뽑았습니다. 타임 올해의 인물에는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카슈크지 외에 필리핀 온라인 뉴스 레플러를 운영하며 필리핀 정부의 무자비한 마약 전쟁을 폭로한 언론인 마리아 레사,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을 취재하다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로이터 통신 기자인 와 론과 초 소에우, 지난 6월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지역신문 캐피털 가제트 편집국 총격 사건으로 숨진 언론인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에드워드 펜셀턴 타임 편집장은 진실 조작과 권력 남용은 러시아, 사우디, 리야드 그리고 실리콘밸리까지 올해 공통적으로 부각됐던 내용들이라며 올바른 정보를 가진 시민들이야말로 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18 올해의 인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10명이 후보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한국 금융계좌에 수백만 달러를 예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의 재산을 미 금융당국에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한미 금융정보협정 이후 적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홍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남모 씨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연방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남 씨의 한국 내 금융기관 잔고 총액은 각각 46만 달러와 151만 달러에 달했지만 신고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한미 금융정보 교환 협정 이후 적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 계좌 정보가 온 지 한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요. 오기 시작한 지.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미국 국세청에서 이제 쭉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적발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비롯해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액이 $10,000를 초과하면 텍스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미 각 금융기관은 개인당 연말 기준 $50,000, 연중 $75,000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S가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10만 불 또는 전체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IRS가 이를 고의적이 아니라 그냥 실수 누락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계좌당 10,000불씩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연방 국세청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시적으로 벌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진 납세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연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식당과 주유소 등을 털어 달아난 연쇄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코스타메사 경찰국은 어제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 얼바인과 헌팅턴 비치 코스타메사 지역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총으로 직원을 위협한 뒤 돈을 털어 달아난 무장 강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며 현재 각 지역의 관계 당국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은 모두 동일한 인물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키 6피트 2인치, 몸무게 200파운드 정도로 추정되는 20대에서 30대 사이의 흑인 남성으로 범행 당시 검정색 야구 모자와 검정색 자켓, 카키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부 임시 영주권자들은 인터뷰가 면제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면제 조건은 이민법을 어기지 않는 결혼이며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서류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정식 영주권 신청서에 사기나 오류의 여지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인터뷰에서 해결돼야 할 복잡한 문제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 새 지침은 10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백인 학생이 저학년 흑인 학생들에게 백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며 백인이 현대사회를 만들었다는 등의 백인 우월주의 발언을 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 흑인학생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학 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컬럼비아대 학부당국은 인종차별 사건이 벌어졌다며 대학 당국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플러스 사용자 5,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3자에게 노출됐다고 구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이에 따라 소비자 버전의 구글 플러스 서비스를 당초 예정보다 5개월 빠른 내년 4월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구글 플러스 기본 코드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 실제 거주지 주소, 직업, 나이 등 개인정보가 앱 개발자 등 제3자에게 유출됐다며 대중에 노출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커뮤니티 칼리지의 2018-2019 학년도 등록금이 인상됐습니다. 주내 커뮤니티 칼리지의 평균 등록금은 3.5%가 인상돼 $156를 더 부담하게 되면서 $4,522에서 $4,678로 올랐습니다. 한편 수니 이사회는 지난 6월 4년제 대학에 대한 2018-2019 학년도 등록금을 $6,870로 $200 인상했으며 타주 거주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도 $16,650로 $330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1도, 섭씨 영상 5도, 밤 최저 기온 28도, 섭씨 영하 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눈발이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